바릴라는 아르티시아라는 하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브랜드의 컨셉이 재미있습니다. 바로 3D 프린터로 만든 파스타인데요. 정교한 3D 프린터가 만들어내는 바릴라의 파스타는 가히 예술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먹어도 되겠죠? 파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영상은 볼가치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가 이탈리아 출신으로 세계 파스타 1등을 자랑하는 바릴라이기 때문이죠. 1877년 작은 빵집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파스타 브랜드가 된 바릴라는 이탈리아 내 파스타 시장 점유율의 약 45%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이탈리아 국민 브랜드인데요. 국내 마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파란 박스에 담겨서 사랑받고 있죠. 과연 바릴라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릴라의 이야기는 1877년 이탈리아 출신의 피에트로 바릴라가 파르마의 빵과 파스타 가게를 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품질과 혁신에 대한 열정이 싹 텄죠. 장사가 잘 된 건지 1908년부터는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요. 놀라운 건 이 거대 기업이 여전히 가족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립자의 후손인 구이도, 루카, 파올로 바릴라 형제가 직접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릴라는 1971년 잠시 미국 자본에 인수된 적도 있지만 1979년 피에트로 바릴라가 다시 회사를 사들이며 이탈리아의 자부심을 지켜낸 적도 있죠. 한마디로 뼛속까지 이탈리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한동안 바릴라가 빵으로도 이름을 날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베이커리로 가게를 시작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1952년 바릴라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빵 생산을 중단하고 오직 파스타에만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하며 지금의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현재는 전 세계에서 바릴라 파스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죠. 바릴라 가문의 이력 중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유주 중 한 명인 파올로 바릴라는 과거 F1 대회에 출전했던 전문 레이서 출신입니다. 서킷을 달리던 속도감이 바릴라의 혁신적인 경영에도 녹아있는 걸까요? 덕분에 2025년 4월 기준 바릴라는 F1의 공식 후원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파스타 모양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전세계 바릴라 파란 박스 중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주인공은 역시 기본 중의 기본, 스파게티입니다. 바릴라는 명실상부한 파란 상자 제국입니다. 이탈리아 파르마에 있는 이들의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로 하루에만 무려 1,400톤의 파스타를 쏟아냅니다. 1910년 첫 공장에선 80명이 하루 8톤을 만들었지만 1969년 세워진 현대식 공장은 시간당 4.5톤의 파스타를 생산해 230개의 박스를 채웁니다. 이 정도 분량이면 파스타 속에 누군가 숨어 있어도 모를 정도 아닐까요? 바릴라를 다른 브랜드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패키징입니다. 마트 파스타 코너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는 그 파란 박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이지요. 1950년대 창립자 피에트로는 미국 여행을 통해 대량 유통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 기술 혁신과 함께 지금의 상징적인 골판지 포장을 도입하며 브랜드의 격을 높였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파스타는 봉투에 담겨져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릴라만 여전히 박스에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많고 많은 색 중에 왜 파란색이 선택된 걸까요? 바릴라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진한 파란색에는 사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색상은 단순히 눈에 띄기 위해 선택된 게 아니라 과거 이탈리아에서 설탕이나 파스타 같은 귀한 식재료를 종이봉투에 담아 팔 때 사용하던 전통적인 종이 색상에서 유래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 귀한 음식을 만든다는 신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들은 파스타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품질에 타협하지 않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무방부제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데요. 겉면 파스타뿐만 아니라 소스류에도 방부제를 넣지 않고 오직 가열살균 공법만으로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100년 넘게 이탈리아 가정의 식탁을 책임질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내 가족이 먹지 못하는 건 만들지 않는다는 피에트로 바릴라의 고집 덕분이었습니다. 파스타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잇는 경험이다. 바릴라 가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이 파란 상자를 열면 이탈리아의 따뜻한 햇살과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그들의 포부가 140년이 지난 지금도 바릴라를 세계 1위 자리에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닐까요? 셰프들이 대체코를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알덴테의 유지력입니다. 저가형 면들은 조금만 과하게 삶아도 금방 퍼져버리지만 대체코는 저온 건조 덕분에 면의 중심부가 단단하게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덕분에 알덴테의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지요.
마트 파스타 코너에서 파란색 바릴라 옆에 나란히 놓인 밝은 노란색 패키지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탈리아 파스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데체코입니다.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바릴라가 높을지 몰라도 전세계 유명 셰프들과 파스타 덕후들이 첫손에 꼽는 브랜드는 단연 데체코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맛있는 파스타 역시나 우리가 잘 몰랐던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이 숨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데체코의 역사는 1886년 이탈리아 아브루초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립자 필리포 데체코는 원래 밀을 빻던 방앗간 주인이었는데요. 그는 단순히 가루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가루로 최고의 국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데체코는 오늘날 1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전세계 프리미엄 파스타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2차 대전 시기 연합군에 밀려 후퇴하던 독일군이 데체코의 파스타 공장을 파괴하고 도망갔지만 다행히도 전쟁이 끝난 후 재건되었죠. 도대체 남의 밥줄은 왜 부수고 도망간 걸까요? 데체코를 상징하는 가장 위대한 혁신은 바로 저온건조법입니다. 1889년 필리포 데체코는 날씨에 상관없이 파스타를 말릴 수 있는 최초의 저온건조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남들이 강한 햇빛과 자연풍으로 면을 말려낼 때 데체코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24시간 정도를 들여 면을 건조하는 방식을 채택했지요. 이 방식은 기계로 파스타면을 말렸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파스타를 말릴 수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느림의 미학 덕분에 파스타 면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지 않고 밀 본연의 향과 영양 그리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고스란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데체코의 면을 삶다 보면 유독 노란색이 진하고 선명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인공색소가 아니라 최고급 듀럼밀의 황금색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데체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밀을 구하기 위해 자체적인 선별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밀의 심장이라 불리는 배아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끔 아주 정교하게 재분합니다. 이 노란빛은 식탁 위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또한 데체코 면을 자세히 보면 표면이 매끈하지 않고 하얀 가루가 묻은 듯 거칠거칠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불량이나 비듬이 아니라 브론즈 다이스 공법의 증거입니다. 면을 뽑아낼 때 매끈한 테플론 대신 전통적인 구리트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뽑아낸 면은 표면이 거칠어서 파스타 소스가 겉돌지 않고 면에 착 달라붙게 만듭니다. 소스와 면이 따로 노는 게 제일 싫다는 분들에게 데체코가 정답인 이유죠. 데체코의 고집은 원재료인 물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들은 여전히 창립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마이엘라 산맥의 차가운 산천수를 사용해 반죽합니다. 깨끗하고 차가운 천연수로 반죽해야만 면의 탄력이 살아난다는 믿음 때문이죠. 공장을 확장하면서도 이 물줄기를 포기할 수 없어 근처에 자리 잡은 일화는 이들이 품질에 얼마나 진심인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가 한때 데체코를 사려고 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그는 데체코 인수를 위해 100만 달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데체코의 로고를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노란 라벨 속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이탈리아 여인이 밀 한 다발을 안고 있습니다. 1908년 처음 사용된 이 로고는 풍요와 전통을 상징하는데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자인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를 포장지에 그대로 담아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죠. 사실 데체코는 마케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바릴라가 화려한 광고와 3D 프린팅 같은 첨단 기술로 대중에게 다가갈 때 데체코는 묵묵히 전세계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주방을 공략했습니다. 전문가가 선택한 파스타라는 타이틀이야말로 데체코가 가진 최고의 광고 카피였던 셈입니다. 바릴라가 파스타 말고도 파스타 소스를 잘 만든다면 데체코는 파스타 말고도 올리브 오일을 잘 만듭니다. 본업인 파스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1986년부터 올리브 오일도 만들어 왔는데요. 우수한 품질로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바릴라가 모두를 위한 파스타라면 데체코는 미식가를 위한 한 접시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더 특별한 식탁을 꾸리고 싶다면 130년 전 필리포 데체코가 발명한 그 느릿한 건조법의 결과물을 선택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스가 듬뿍 뺀 거친 면발 사이로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